시절에 계속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친구들 집은 다 아파트고 네. 저는 이제 뭐 어디 주택 새 들어 살고 뭐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나도 왜 이러지? 고민이 많이 생겼죠. 네, 제가 실제로 네. 이곳에 살았어요. 여기에요? 네, 이런 곳에요? 언제요? 거의 한 10살 때, 11살 때까지 여기서 살고 이렇게 나오면은 네. 여기 학교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학교 가는 통로였어요. 초등학교 가는 통로. 그러면 저기서 부끄럽잖아요. 어린 아이도 그 부끄러운 게 느껴지죠? 그때 부끄러웠죠. 네. 이렇게 딱 여기서 문에서 밖을 봐요. 아무도 없나. 누가 있으면 좀 창피하니까. 그렇죠. 네. 누가 없을 때 이제 후다닥 와서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등교를 했죠. 본인이 원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고 삐뚤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딱 다잡고 버텨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이제 남들한테 잘해라. 친절하게 잘 해줘라. 뭐 싫은 소리 듣지 않게만 해라. 착하게만 살아라. 그래서 근데 또 삐뚤어지기도 했죠. 사춘기 때는. 아, 그래요? 네. 일단 정신 다시 차리신 거고 언제 차리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 차렸어요? 고등학교 때 막 오토바이 타고 알바도 많이 했어요. 네. 어릴 때 돈이 없으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네.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오토바이 팔아야 된다 할머니한테 제 저러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되게 절 위해 주시다 보니까 그때 정신을 많이 차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그쵸. 또 어린 나이에 그 나이를 바꿀 수가 있네요, 인생을. 그렇죠. 지금도 선생님이랑 자주 연락하고 아, 본인이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내가 좀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못 가졌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유튜브에서 막 보고 막 가난에 대한 갈망이 나를 이렇게 뭐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분들은 가난이 되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내가 그 가난했던 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네. 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가난은 그냥 안 가난했으면 더 좋았죠. 가난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까지 못 갔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 심정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으로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냥 그건 극복을 해야 된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가난이나 이런 고통을 자녀들한테 더 물려주기 싫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있으면은 그래도 집 한 채는 좀 물려주고 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대물림을 안 하고 싶다.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봤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막 어떻게 돈 모은지에 대해서 안 물어보나요? 식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고 옷 같은 것도 제 이거 보시면은 사계절 옷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옷으로 그럼 버틴 거예요? 그쵸. 1년을? 한 4년을? 옷을 저는 어차피 조리를 하니까 네.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니까 출퇴근하면서 이 옷을 입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옷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네. 주거도 되게 이제 반지하에 살면서 주거 비용 4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고 의복도 아끼고 식비도 아끼고 회사에 이런 거 보면은 재직자나 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처음 시작됐을 때는 3년형이 이제 뭐 월 12만 원만 부으면은 3년 지나면 3천만 원으로 돌려줘요. 그렇게 많이 불려줘요? 네, 2018년도에 시행됐을 때 그렇고 네. 지금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2년형은 있는데 2년형이라도 그래도 9만 원에서 12만 원 부으면은 1,600만 원으로 돌려주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서울시 희망키움 통장이라던가 그렇게 자기가 조금만 부으면은 다시 적금보다 낮게 돈을 불려서 이렇게 청년들 모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참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도 전에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고 있으세요? 네. 아니, 졸업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고요. 경희대학교 다닙니다. 경희대요? 조리산업학과 다니고 있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학과는 아니고 저 때는 실업계였는데 지금 특성화고라고 하더라고요. 특성화고 다니고 이제 직장 경력이 3년이 되면은 수시로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몇 살 때 입학했어요? 저는 25살에 입학했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어떻게요? 간절하면 이제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대학을 가야겠는데 방통대가 있고 국정은행제가 있고 사이버 대학교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2015년도인가 그때 1회로 뽑았을 때라 네. 제가 이제 지금 졸업하면은 4회 졸업생인데 이 정책들을 제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학교를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지.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등록금도 심지어 무료예요.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전액 무료로 해주고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공기업, 공무원 같은 경우는 등록금 50%를 또
절감해주고. 근데 이거는 안 다니면은 바보?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본인이 잘 찾아봐야 돼요.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되니까. 어렸을 때는 뭐 고등학교만 해도 취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선생님들이 뭐 알아봐주고 하시는데, 아침에도 집에서 뭐 할머니가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20살이 되면은 망망대해 있는 그냥 돛담배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봐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쵸. 조금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은 자기한테 비슷한 루트를 이미 걸어간 길을 간 사람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잘 찾아보고 이게 되는구나, 나도 해야지. 네. 아까 본인은 대학교의 필요성을 느꼈댔잖아요. 네. 왜 어떤 점에서 느낀 거예요? 물론 없어도 돼요. 근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문학사 이상의 요구를 하니까, 저는 기업에서 좀 가서 그래도 뭐 학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고, 이제 필요는 진짜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으면은 그 시간 동안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살에서 25까지 고졸로 지내보니까 스스로가 조금 이런 마음들이 좀 가야겠나? 못해서 안 간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저만 아는 거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고졸이구나, 이런 인식이 제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망이 있었구나, 약간. 네네. 갈망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그런 갈망과 욕심 때문에 대학교 이렇게 제도도 알아보고, 네. 또 집에 대한 그런 갈망과 욕심 때문에 또 어린 네, 나이에 집도 샀고, 네. 다 그게 보면 그 누가 알려주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그쵸. 찾아서 했던 거네요. 안 알려줘요. 주변에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 시기를 한 2, 3년 더 빨리 당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다 지난 시점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조금 늦어졌어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월급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적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난 어떡할까라는 걱정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예 한 번도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3억 5천에 아까 보셨다시피 매매를 했는데 4억 6천에 실거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3억 5천으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는 네.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 월급에 대해서 항상 연마다 오르길 원하잖아요. 너 연봉 동결이야 그러면은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한 왜? 명도 없지. 물가는 우동이 뭐 3,000원 하는 게 5,000원 했는데 내 네. 월급은 왜 또 똑같아야 돼?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집값은 그냥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집값은 그냥 왜 계속 떨어져야 돼? 왜? 저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5억 되던 게 왜 3억이 돼야 돼? 뭐 지금 중위 가격이 12억이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은 저도 못 사고 네. 제가 10년 뒤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현실 자각을 좀 빨리 해서 네. 현실에 맞게, 내 현실에 맞는 집. 물론 저도 그냥 서울에 그냥 화장실 2개 있고 뭐 역 가깝고 그런데 직장도 가깝고 그런데 살면 좋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밀려나야죠. 이게 맞는 거고, 저는 맞다고 생각해.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근처에서 그걸 누리면서 인프라를 즐기려면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던가, 네. 아니면 밀려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네. 물론 뭐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서울에서 중위값 12억 이거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냥 꿈꾸기 좀 힘들다. 뭐 강남에 25억 30억 이렇게 전세가 네. 나가는데, 거기 꿈만 꾸시고 꿈에서 빨리 깨어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공부를 돈을 또 더 벌 생각을 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강남에 25억짜리 집을 보고 12억이 돼야 돼, 밤값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도 돈을 모을 때 잔금 치르기 전에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시기가 좀 있잖아요. 코인 넣어볼까, 계속 오를 텐데. 근데 결국 안 넣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20대 때 돈을 모으려면은 일단은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까지는 모아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 가자 이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분이고, 다수가 그랬으면은 뭐 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잃는 사람들도 무조건 생길 거고, 일단 또 돈도 1000만 원을 모아보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고 2000에서 한 3000, 5000이 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져.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돈을 모아본 분들만 쌓이는 재미가 어떻게 있고 이걸 어떻게 더 신중하게 돈을 왜 안 날려야 되잖아요. 5천만 원 놓은 거 생각 없이 코인 5천 다 넣어. 이렇게 하면은 쪽박 차면은 5천을 한순간에 다 날리는 거는 누구든 좀 원하지 않는다고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코인이랑 주식은 어느 정도 뭐 얄팍한 지식으로 덤벼들지 말고 진짜 꾸준히 한 3년, 5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20대 때는 일단 돈만 모아라. 돈 모으는 게 우선이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투자 수단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질 만한 거를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얼마 모았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딱 얼마 찍혔어요, 통장에? 저는 1,000만 원 넘었을 때가 네. 제일 기분이 오묘했어요. 내가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1년이 지나니까 2천만 원이 되고 그게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되고 현타가 왔을 때 배액배상금 2천만 원을 받았을 때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아, 이 사람들이 내가 2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을 뭐 이렇게 배액배상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는 금액이구나. 또 더 집값이 뭐 오를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그냥 푼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벌써 2억이 더 상승했고 평수가 더 넓었으니까. 아, 2천만 원을 그냥 아무렇게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천만 원을 모으려고 2년을 갈아 넣는, 근데 같은 시간대고 배액배상 당했지만 2달 만에 2천만 원을 받은 거랑 2년 동안 먹을 거 아껴가면서 이렇게 모은 거랑 같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 이거를 투자를 해야겠다.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계획은 뭐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막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이만큼 잃었잖아요. 근데 제 평균 나이대 보면은 지금 거의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친구들이 28살, 9살까지 이제 돈 모으고 집을 사겠다고 마음 먹을 때가 거의 나이대가 한 32살에서 5 사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지금부터 0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들이랑 똑같다. 뇌를 좀 착각시키는 거죠. 난 0이야. 나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제가 160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또 금액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쵸.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좀 투자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보던가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